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완전히 여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이르면서 바다나 수영장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폭염이 크립토 시장에도 옮겨진 것일까요? 참 답답하다 싶은 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를 것만 같았던 시장 상황이 다시금 하락을 하며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이죠. 예,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9,000달러대에서 움직이며 설마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건가 싶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유지했던 4만 달러라는 가격대가 이제는 한참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예, 글로벌 국제 기구들에서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상당히 싫어하는 기구이죠. IMF의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총재에게서 이 시장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총재, 암호화폐 통화 아닌 자산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의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의 경우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암호화폐는 자산 클래스가 될 수 있지만 통화는 될 수 없다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 제품을 통화와 혼동하면 안 된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 포용성 등 암호화폐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여기서 규제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통화라면 어떤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암호화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앞서 코인리스는 IMF 총재의 스테이블 코인은 피라미드이다. 피라미드는 결국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다보스 포럼 발언을 전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이 크리스탈리나 총재가 말한 것 중에 통화라면 어떤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보다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인물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말한 것 중에 규제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상태인데요.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나온 크립토 시장이지만 현재의 시장 속에 중앙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인정하고 나아갈 수밖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에게서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의 총재 앤드류 베일리 총재에게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마치 카톡방에 모여서 오늘 한번 터뜨리자라고 작당모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 또한 드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방향성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는 구겐하임의 CIO이죠. 이 스콧 마이너드에게서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참 이분이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도달을 했을 때 뜬금없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후에 나온 새로운 분석에는 이때까지는 지금의 가격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암호화폐 6월 CPI 발표 때까지 박스권 횡보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3IQ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미국이 최소 6월 초 CPI, 즉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까지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 모멘텀 신호는 2월 말, 3월 말과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또한 일간 차트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계속 상승 중이어서 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 반등이 지속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를 RSI가 50 이상으로 상승해야 한다. 주간 차트 기준 RSI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과매도 상태이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또 부정적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반등하더라도 33,000달러에서 35,000달러 저항선에 막힐 것임을 시사한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6월 CPI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 3일 날 공개가 되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열흘 정도 남은 것인데 지난 5월 달에 공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다소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그 전달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어들어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싶은 기조가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에 따라 6월 14일에서 15일 진행이 될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 정해지게 될 텐데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우는 0.75%포인트 인상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배제하는 분위기이죠. 이제 시장은 0.50%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0.25%포인트 진행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크립토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에게서 하나의 트위터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요즘 참 바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고래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의 대표,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들 다음 강세장을 위한 동면에 들어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들은 다음 포물선형 강세장을 기다리기 위해 동면에 들어갔다. 그들은 거시적 위험에 관심이 없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보통은 반감기 기간에 움직임을 멈췄지만 지난해에는 일부 비트코인을 기관 바이어들에게 팔아야 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동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비트코인을 팔았다, 팔고 잠수를 탔다라는 의미가 아닌 비트코인을 홀딩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위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전쟁에 따른 위험자산 시장의 하락이나 원자재 쇼크, 뭐 공급망 쇼크 등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래들과 같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하락 속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투자자들이 항상 여유 자금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아마 작년부터 시작된 크립토 마켓 시장의 불장을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을 대출받고 투자를 하게 되면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게 되죠. 특히나 아무런 투자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라는 것을 처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의 끝도 보이지 않는 시장의 하락장 또한 무조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 시장이든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으며 끝없이 하락하는 시장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지금의 하락을 버틴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정도의 투자 경험치,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하게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부대장 코인 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나시나요? 당연히
이더리움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부정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테린을 보게 되면 어딘가인지 모르게 조금 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희대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이 비탈릭에게 이제 똥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인물인데요. 과연 어떠한 인물이 비탈릭에게 똥만 가득하다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슈크렐리 비탈릭 똥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희대의 약값 뻥튀기로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인으로 꼽힌 전직 펀드 매니저 마틴 슈크렐리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똥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탈릭에게 악감정은 없고 그는 실제로 훌륭했었다. 다만 그가 주장하는 블록체인 트릴레마의 개념은 믿지 않는다. 이미 실비오 미칼리 알고랜드 창업자의 경우는 해당 개념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증명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보안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동시 구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절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는 나의 이름을 따 출시된 이더리움 기반 토큰 슈크렐리 이누는 내가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공급량의 절반을 제공받았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릴레마라는 원래의 뜻이 이제 세 가지의 문제들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삼중고 또는 세 가지의 딜레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트릴레마는 보안, 확장성, 탈중앙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동시에 구현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이제 트릴레마라는 단어 자체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에 알고랜드의 경우는 이 트릴레마를 해결하게 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비탈릭에게 똥만 가득하다 이야기를 한 인물 마틴 슈크렐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보시는 인물이 마틴 슈크렐리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비탈릭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인물의 경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 또한 많으시겠지만 저 멀리 이제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뭐로 유명하냐? 국민 밉상 사업가로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뭐 이제 국민 여동생 하면 문근영 씨, 국민 MC 하면 유재석 씨가 떠오르죠. 그런데 국민 밉상 사업가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느냐? 이제 2만 원짜리 약을 무려 90만 원에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2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판매한 것이면 거의 45배의 폭리를 취한 것인데 그렇다면 또 어떠한 약을 이렇게 폭리를 취했느냐? 에이즈의 약 중 하나인 다람프림이라는 약을 폭리로 취했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마저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로 얻은 이익이 무려 6,460만 달러 하나 767억 원을 폭리를 취해 얻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판사는 남은 일생 동안 제약 산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국민 밉상이 된 것일까요? 보통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기꾼, 뭐 아주 못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만 하지 이러한 단어 자체를 쓰진 않죠.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 지난 2015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자 미 의회 청문회에 소환이 된 이 슈크렐리의 경우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웃음을 날렸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슈크렐리에 대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면 미국의 주요 인사들 또한 한마디씩 날렸었겠죠. 이때 한마디 추가적으로 날린 인물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크렐리가 이를 기억하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힐러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면 한 가닥에 5,000달러 하나로 약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며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밉상으로 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웬만큼 간이 부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감히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인물이 비탈릭에게 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전히 2주 전 발생한 크립토 마켓의 역대급 사건이죠. 이 루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죠. 시가총액 10위권 안의 메이저 코인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의 상원의원 팻투미 의원마저도 테라는 사기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돌아서면 더 무서운 법이죠. 테라폼랩스의 CEO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정신도 못 차리고 테라를 없앤 블록체인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지난주에 함으로써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제 UST를 포기하고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을 만들자 제안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루나테라는 폰지 사기이다라는 언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CEO CG 또한 그저 이건 도건 CEO의 객기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또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거냐라는 반응들이 대다수였는데, 놀랍게도 테라 커뮤니티 내 표결을 이제 시작을 하자 찬성표가 90%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생각해보면 루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표방하고 있죠. 그러기에 루나를 가진 만큼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 루나의 가격 하락으로 엄청난 양의 루나를 새로 찍어낸 테라폼 랩스 관계자들이 찬성을 누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테라 직원에 대해서 횡령 의혹을 포착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경찰이 회사 자금을 동결하는 것을 요청하였었는데 말 그대로 동결 요청이었습니다. 의혹만 포착한 것이므로 이제 동결한 권한이 법적으로는 없었던 것이었죠.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것인데, 범죄 수익이 확인이 된다면 몰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테라 루나 직원 횡령 수사 본격화, 범죄 수익이 확인이 된다면 몰수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4일 경찰 관계자의 경우는 테라폼 랩스의 자금 거래를 추적해 횡령 규모와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지만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는 전몰수, 추징 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테라폼 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정보를 입수해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테라폼 랩스와 테라폼 랩스의 지원재단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관련 자금의 긴급 동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저 어떠한 공격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에 그칠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구린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의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7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수사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인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과연 무엇일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업비트가 투자 유의를 공지한 스테이블 코인이 총 13가지가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니어 프로토콜, 다이, 메이커, 리저브라이트, 스팀 달러, 웨이브 테더 트론, 팍스 달러, 트루 USD, 하이브 달러 등 총 1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비트 상장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리저브라이트, 웨이브, 트론, 하이브, 스팀입니다. 일단 밑에 이 6가지는 무조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루나 사태가 있더라도 더욱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스테이블 코인 싹 다 없애고 그냥 미국이 주관해서 디지털 달러를 만들자라는 이야기, 현재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루나 사태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포인트 상승한 1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참 답답한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끝이 나려나 싶으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제 31,000달러를 좀 넘는 것인가 싶으면 또 하락하는 시장의 모습에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비트코인 탄생 사상 최초로 7주를 넘어 8주 연속 음봉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장 시기는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또한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나 똑같이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대중들과 반대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들으면 참 쉽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보다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암호화폐라는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현재의 상황 속에 루나 사태로 신뢰가 다소 하락한 지금의 상황 속 어찌 보면 최악이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까지 더 이상 이보다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경제 상황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들을 견뎌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현재 저를 비롯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을 버리며 이제 떠나가는 것만이 능사일지 앞으로 3년 뒤 이 시장을 등져 버리는 것을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